네, 옷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마술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만전자 된 삼성전자, 바닥 확인 후 장기 투자를 위한 저점 매수 기회. 아니다,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남았다라는 주제입니다. 연일 주가 하락세에 시달렸던 삼성전자, 한때 10만 전자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반토막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간 개인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외쳤지만 이제는 못 믿겠다면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 눈물의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우리 김선현 위원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바닥이 잡히지 않은 걸까요? 저점 매수로 봐야 돼요. 6만 원 깨지고 난 이후부터 이거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저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사실 삼성전자 추천하면은 좀 욕먹어지긴 한데 뭐 추천을 과감하게 해보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조금 믿음을 좀 갖고 있다는 건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금통위가 이제 7월 달에 14일인가에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금통위 때 빅스텝 진행하겠죠. 0.5 올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연준의 FOMC도 7월 말쯤에 진행을 할 거고 0.75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를 할 건데, 사실 걱정인 것들이 좀 많긴 해요. CPI 지수를 비롯해서 7월 달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6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6월 달 들어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특히나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환율 부분은 지난주에 고점을 찍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또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부분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ATM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사들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 여수산단 같은 경우 올해 작년보다 월등히 한 50% 가까이 높은 실적 매출 추이를 기록한다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자동차 업황을 아주 고르게 상승시켰던 이슈 중에 하나,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에 대한 부분. 약간 조금 디젤 쪽은 이쪽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의 포인트가 좀 크게 잡혀주면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포드와 그 외의 자동차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고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시장의 업황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양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좀 올려서 좀 경기 침체를 만들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때 좀 살아남아서 아직 죽진 않았다는 거고, 3분기 때도 이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자체가 좀 팔리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그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광복절 맞춰가지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뭐 사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거고, 사면된 이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부회장 타이틀을 이제 떼겠죠. 회장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전 회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로 인한 삼성그룹사 전체의 오너 리스크가 완전 사라지면서 상승 그림을 간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마련했던 게 뭐였냐면은 상속세 재원 때문에 조금 블록딜 하고서 하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발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사실 이 다음에 블록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 턴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지금 3나노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이 지금 이 생산을 조금 미루는 게 아니냐.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에 대한 부분을 좀 뒤로 상당히 밀어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6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3나노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던 게 기술 초격차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제 그 2등 업체와의 거리를 벌려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3나노거든요. 3나노를 시작으로 해서 발빠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고, 지금 전략회의가 다 조만간 이제 끝이 나겠죠. 끝이 나고 나면 유럽 탐방을 통한 여러 포인트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반도체 나올 거고요. SDI 2차 전지 나올 거고요. 다 쏟아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죠.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의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뭐 맞춰봐야 될 게 그 다음 부회장에서 회장 타이틀로 가는 거고 그리고 3나노에 대한 부분, 양산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3박자가 저는 몇 달 안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발빠르게 생각하는 금융투자 쪽의 고유자산들 매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관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자기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재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조만간 연기금도 과감하게 매수 턴할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 들어올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외인들이 아직은 좀 약해 보이지만 오늘 코스피의 외인들 잡히는 것처럼 해서 삼성전자도 조만간 큰 폭의 외인들의 흐름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외인들 대응할 때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종목 어디일까요? 가장 매력적인 종목 어디일까요? 네. 삼성전자라 봐요. 근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포인트. 네. 그게 좀 중요한 상황으로 좀 같이 인식하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엔 정지현 위원님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바닥이 조금 더 열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추 뭐 지금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56,000원대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59,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매수를 했다라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요거를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V자 형태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하고 같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수가 반등이 좀 제법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우선 1차적으로는 6만 원대 중반 정도? 6만 5천 원 요 자리대가 좀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 구간이 가장 큰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년도 말에서 21년 초까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 급등 구간에. 그러면서 그때의 매물 소화도 거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매물 소화를 좀 거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배당을 받으면서 가면 되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배당이 좀 많은 기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뭐 얼만큼 수익을 낼 거냐 혹은 연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짧은 구간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이 있지만 그나마 좀 밀리는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분들이거든요.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보고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게 된다라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인데 변동성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는 분기점이 일단 M&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신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돌파를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M&A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주식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를 해볼 만하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반등에 대한 시기,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올 연말은 넘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흐름상의 차트가 깨졌어요.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면 기간 조정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대에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위에 매수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해도 한 8만 원 정도에서 7만 원대 후반 자리대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난 장기로 접근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매수를 해도 좋다. 다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이 좀 더 낫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리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장기 투자 관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최소 1년이죠. 최소 1년이요? 최소 1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 네. 옛날부터 네. 돈만 생기면 삼성전자 주식을 네. 계속 샀다가 지금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정말 그 장기 투자잖아요. 정말 장기 그죠? 투자. 네. 그런 부분들, 그런 투자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정말 코로나 때는 장기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 분들의 인터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탤런트 연예인 분도 있었잖아요. 그 전원숙 선생님. 선생님인가? 네네. 그분 그 연세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분 또 하이닉스의 장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전원주 선생님. 전원주 네, 선생님이죠. 맞아요. 네. 봤어요. 그 선생님도 장기 투자로 해갖고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꿈을 가지고 삼성전자며 SK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몇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결실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수했던 게 지금 실망감으로 안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좌절이 상당히 좀 크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역발상으로 지금이 싼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달 월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스타벅스 커피 10잔 안 마시면 주식 살 수 있겠네요. 스타벅스 커피 10잔 안 마시면. 비싼 거 7,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10잔 안 마시면 이 삼성전자 사죠. 주식 하나 사겠네요. 네. 그러면 10잔 아껴서 20잔 마시고 하루에 한 잔 마시고 이틀에 한 잔씩 먹고 삼성전자 한 주씩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적금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너는 살 거냐? 맞아요. 냉정하게 저는 안 사요. 안 사실까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 차이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전 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사고 있어요. 배당주. 네, 고배당주.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7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먹으면서 버티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저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 실적을 따라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할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살짝 조정받으면 그때 삼성전자를 들어가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적 발표 날에 올랐던 적이 잘 없죠. 네. 그날 하루는 그런데 네. 그 다음부터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자체를 기관들이 너도 나도 다 내는 상황이고 그게 거의 잘 맞아 떨어지지만 항상 기관들이 내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실적을 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거에 영향이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매수 그냥 관점으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시장을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분명히 좋게 봤었어요. 지난주 초에. 근데 지난주 약간 안 좋았다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뉴욕 증시는 계속 좋았거든요. 지난주 내내 좋았고 오늘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을 좀 고민해 볼 때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밑으로 좀 꺾이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서 외인들이 좀 돌아오는 포인트도 나오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에 맞춰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왜 과도했냐면
너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 근래 뭐 2015년부터 살펴보자면 미국의 금리가 최고점이었을 때가 2.5%였어요. 2.5%포인트였어요. 생각보다 안 높아요, 여러분. 뭐 3, 4%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높이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요? 너무 갑자기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미국에서 크게 실수를 한 거고 옐런 장관이 지금 사실 작년부터 올렸어야 됐는데 이거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옐런 장관 책임이 커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금리를 잡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막 모든 게 다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인플레가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는 사실 그 누구도 사실 요 근래에 일하시는 뭐 장관님들이나 뭐 재무 쪽 관련된 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3, 40년 전에 일했던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대응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고 잘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혼란이 왔던 시장인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유가가 조금 안정기로 가고 있고 환율은 아직은 좀 문제긴 하지만 1,300원 돌파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거고 다시 안정기를 찾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원체 환율도 높고 뭐 유가도 높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바닥을 확인하는 또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실적까지 도와주니까 외인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자동차 업황까지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 분위기 보니까 완전 현대기아차 살아있잖아요. 실적 자체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는 분위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금 뭐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 화학공장들 지금 완전 매출 작년 대비해서 40~50% 이상 다 올라갔어요. 뽑아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만큼 불안했던 것만큼 그게 우리가 너무 과도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외인들이 이제 빠르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연출이 돼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거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기관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왜? 그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다른 회사들, 기업들의 업황을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또 예상치가 바뀌는 상황들인 거죠. 재밌는 상황들이에요. 완전 지금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은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닥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확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고 실적에 따른 포인트로 뭐 이거를 그날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찍어드렸잖아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바닥 대형주 몇몇 잘 찍는데 셀트리온도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이것도 좀 잘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잘 나고 있으니까 그냥 막 날짜 고르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 넘어 경기 방어주로 각광받는 바이오주 관심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간 성장주로 분류됐던 제약 바이오주, 이제는 시장 방어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무관하기도 하고 또 약값에서 원재료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안정적인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위원님, 제약 바이오주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서 또 관심 있는 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약바이오는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섹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삼성바이오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라는 베이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맞물리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대기업들이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 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CMO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약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좀 진출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대기업 쪽에 있어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볼 게 아니라 긴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뭐 경기 방어주, 뭐 제약 시장이 좀 밀렸을 때는 사실 방어적인 그런 모습들 좀 보였는데 지금 웬만한 제약바이오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밸류는 사실 비싸요. 미국 기업들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과 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쪽은 오히려 좀 더 저는 전망이 헬스케어. 발달하고 좀 보고 있어요.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도 네네. 있고 건강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대기업 쪽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지금 뭔가는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고 있고 CMO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괜찮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그쵸,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바이넥스도 괜찮게 보고 바이넥스. 있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 오늘도 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 주식 담당자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화를 못했었고 오늘 이제 출근해서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대기업 쪽에 CMO 쪽에 진출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는 없을 것 같냐라는 그 질문을 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큰 게 피해를 받을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미칼 쪽이랑 바이오 쪽이랑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케미칼 쪽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올 연말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풀캐파라고 좀 봐도 돼요. 이미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100%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자금이라든가 증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 견적 이런 것들은 다 뽑아놓은 상태고 언제 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의 실적이 좀 제일 좋을 걸로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가는 좀 상당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거기 또 하나는 외적인 얘기지만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놓게 보면 뭐 회사도 주가에 대한 측면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거리는 충분한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도 나름대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바이넥스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또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또 별명이 또 셀트리 윤이시잖아요. 네. 그만큼 또 제약바이오 쪽에 또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제약바이오 쪽 회사 많이 아는데 네. 기업 방문도 진짜 수없이 많이 해요. 제약바이오 쪽은 특히나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회사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리고 뭐 요즘에 좀 핫하게 좀 떠오를 좀 업황들, 그러니까 오. 그런 것도 좀 체크해보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가족분들이랑 공유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자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월달에 방송을 처음 왔을 때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시장이 과연 바닥일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과연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거치에 셀트리온이 3만 원일 때부터 지금 뭐 40만 원 가까이 갔을 때부터 이런 흐름들을 고민해보고 대응해봤을 때 현재 구간대가 항상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시장에서 조금 홀대받기도 하고 수급적인 패턴들을 봤을 때 완전 바닥은 나왔구나라고 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과감하게 좀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지만 원재료 자체를 사실 크게 막 의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LO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사실 국내 기업들은 대박을 노리는 게 바이오주들이긴 한데 적은 비용으로 임상 1상에서 2상까지 가고 나서 2상에서 LO를 통해서 이제 외국 기업에 팔아먹는 거죠.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한미도 그랬고 대규모의 계약을 통해 주가가 좀 대형주지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사실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즉 올해 이제 여름까지 최근까지 완전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사실 딱히 그쪽으로 집중 자금 육성이 된 이후에 그 외에 업체들은 사실 홀대를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 제가 아는 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임상 일상 들어가고 하는 건데 동물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다 코로나로 가는 거야. 코로나 회사로 전부 다. 답이 없어요. 임상을 못 해요. 코로나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전부 다 원숭이가 다 가는 이런 사태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풀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은 좀 해소가 되는 그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이 시장이 안정되면서 상승을 시장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제 급등주를 찾기 마련이고 뭔가 이슈 하나에 자금이 몰리는 종목들을 찾기 마련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전에 이제 셀트리온 막 가지고 나오고 할 때 우리 앵커님께서는 셀트리온이 마음에 안 드니 삼성바이오를 사겠다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셨어요? 기억이 나네요. 나죠. 네.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 다시 바꿔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만히 있고 네. 이제 셀트리온은 상당히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게 앵커님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준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확실한 기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 이제 재밌는 이슈들이 좀 많은데 제약바이오는 포트에 조금 편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CMO, CDMO 이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그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이게 저는 삼성에서 우리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사면을 하면서 회장으로 바뀌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조만간일 것 같아요. 몇 개월 안에 그 그림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이미 바닥에서 오른 것 같아. 싫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꾸준하게 오늘 한 2% 빠지는데 매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매수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꾸준하니까. 그리고 삼성에서 육성한다는 그림을 그릴 때 큰 자금을 투여하는 그림에서 반도체랑 바이오랑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최대 소유주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는 올라갈 거라 봐요. 지금 주가가 좀 답답하긴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이제 8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돌파를 살짝 며칠 동안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시장 5월달, 6월달 급락장에서도 안 빠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매출에 대한 포인트, 수주 포인트가 크게 나올 거예요. 대규모 공장도 증설하고 있잖아요. 크게. 왜 우리나라 시장 자체 뭐라 말씀드렸어요? 임상하기 가장 좋은 나라. 네. 우리나라 임상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투자 자체, 그러니까 소송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나라. 또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CMO, CDMO 기술력 굉장히 또 좋은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포인트가 많은 나라인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에 맞춰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대형주들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꼭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제가 인간지표라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저기 추천주 저한테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 말고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총 3조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앞두고 8조 초대형 수주 계약 매수할까라는 주제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호재가 터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8조 5천억 규모의 2차 전지용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삼성 SDI의 2차 전지 동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또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시에서 비중을 공개한 것이 몸값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매각을 앞둔 일진 머티리얼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OX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OX요? 네. 네. 결과 뭐 뻔하죠. 아, 정말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매수한다면 O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정지현 의원님. 네. 매수하면 안 된다 하신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많이 빠졌다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대규모 공급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누가 인수를 하거나 할지는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경쟁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두산도 그렇고 일진모티리얼즈가 주가가 탄력을 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경쟁사가 출연을 하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밸류 자체는 사실 여전히 저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올해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밸류로 40배 정도가 좀 돼요. 예상이. 그래서 LNF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성장을 해 나갈 거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밸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부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차 전지 쪽을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밸류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많고 전기차 쪽 사업을 하면서도 밸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경쟁사가 없이 독보적이었다라면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중소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지금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도 진출을 한 이쪽에 사업을 진출한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밸류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저렴한 그런 구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매수를 한다라는 건 만약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면 오히려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위원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진머티리얼즈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6,800억이었어요. 재작년이 5,300억이었고 이게 8조 5천억 계약이잖아요. 이게 8년짜리 계약이에요. 1년에 1조씩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매출 비해서 2.5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제 좀 비싸 보이긴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완전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다 고평가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 5년까지는 수요 공급 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그 포인트가 좀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몇 년은 사실 먹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PER 밴드가 많이 비싸지긴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는 이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충분하게 저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바닥부터 해서 올려친다면은 저는 이게 14만 8천 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작년 11월인가요? 11월 말에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되고 다만 계약하는 자체가 하반기부터 들어가요. 그 SDI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본격은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지금부터는 밀린다면은 계속 매수하시면서 최소 내년 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해답은 나올 겁니다. 다만 근데 단타를 치시려고 대응하지 마세요. 수급 상황에서도 체크해 보자면은 아직 이 종목이 막 엄청나게 뭐 기관들의 매수가 막 잡히거나 뭐 기관들의 외인들 매수 잡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 매수가 약간 애매해요. 개인이 훨씬 매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긴 할 거예요. 바뀌긴 할 건데 당장 급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밀릴 때마다 좀 대응하시면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의견이 좀 상당히 엇갈릴 거예요. LNF,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사야 된다라고 의견을 예시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너무 비싸다.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더 낫다. 그 의견이 아마 많이 갈릴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들이 올라간 게 소재잖아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거기에다가 LG와 SK와 삼성과 이런 수혜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LG 엔솔 같은 경우 원통형을 확대한다고 하죠.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원통형을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서 원통형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완성차 쪽에서의 채용을 늘리기 때문에 규격이 좀 다소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4680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춰서 지금 LG나 삼성이나 SK나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SDI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120만 원 불러온 리포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계속 테슬라에 뭐 공급을 한다, 원통형 확대를 한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배터리 3사 중에서 수익성은 제일 높아요, 삼성이.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나 이런 분들 되게 신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원통형이 채용을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도 소재 쪽이란 말이에요. 따져보게 된다라면. 근데 걔네들의 소재는 올해 기준으로 PER 10배가 안 돼요. 그다음에 PNT라든가 일진머티 이런 조금 PER 밸류가 30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LG나 삼성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원통형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심 있게 공급을 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질문 딱 하나만 짧게 또 해볼게요. 지금 매각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직 매각이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매각 이슈를 터트린 게 약간 이 일진그룹 쪽에서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작은 회사일 경우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1조도 아니고 3조 이렇게 3조죠. 돼버리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 자금을 댄다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이전에 얘기들이 뭐 선수들이 뭐 주식을 올린다고 뭐 인수를 할 때 보통 매각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기업들 뭐 150억 이렇게 200억 왔다 갔다 하고 대기업들 인수할 때 뭐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작은 종목들이나 약간 그에 따라 이슈로 때가 움직이는 거지 큰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이고 만약에 LG 머티리얼즈를 뭐 외국 기업이 테슬라에서 인수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슈가 돌거나 해야지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인수한다고 해도 딱히 그렇게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하루반짝 정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딱히 염두에 두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지금은 그냥 기업이 이제 삼성 HDI 쪽으로의 대부분 큰 매출 포인트가 나왔죠. 수주 포인트가요. 이게 매출 자체를 기존의 매출보다 3배로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김선윤 위원님이 종목을 하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네. 종목을 보기 전에 또 AS를 해볼게요. 네. 바로 셀트리온. 네. 네,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24%가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고점으로 24%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계속 길게 리딩 해드린다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12시에 검색어 탑10 종목 할 때도 수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때도 급하게 뭐 당일날 막 파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천천히 보면서 팔아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꾸준하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까지 해봤고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죠? 오늘은 좀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이 업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도 업황 가운데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데 자동차 업황 가운데서 자동차. 기아를 가지고 나왔어요. 기아가 지금 사실 시장 빠지는 상황에서도 크게 안 빠졌어요. 거의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 현재 박스권이 1년 반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8만 원 부근에서 계속. 그러니까 8만 원이었다가 9만 원 갔다가 다시 뭐 7만 원 초반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큰 변동 사항은 없어요. 자, 근데 저도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인데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부분에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돌았고 그리고 얼마 전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가 국내에 이제 그 시승차가 없어요. 특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서울에. 그 정도로 지금 뭐 이게 근데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된다고 계속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반기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업황 자체가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시선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는 판매 수량은 줄어들었다고 해요. 전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도 그렇고. 근데 고급 세단 자동차들이랑 SUV랑 그리고 전기차들이 판매가 늘면서 매출은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번에 2분기 원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 가운데서 기아를 보니까 최근에 사실 지수의 영향도 별로 없었고 이거 기관들이 그렇게 관심 없던 기관들이 이 최근래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다 잡고 있어요. 외인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꽤나 물량을 많이 잡아주면서 매수가 들어오던 개인들의 물량까지 먹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아가 이번에 좀 인플레 우려감 다 씻고 나면은 아마 이 길었던 1년 반의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다시 10만 원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많이 올랐네요. 8만 원 아래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릴 건데 현재가도 나쁘지는 않고요.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9만 원, 2차 1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바로 기아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988로 저희 위원님들의 성함 김선윤 혹은 성공정재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